그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여러 가지 조금 과격한 행위들을 하는데 법률이 있으면은 그런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촉법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최근에 불거지는데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잘못된 유산이라고 할까? 학교 문제나 이런 교육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과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김선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법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법률적인 이야기도 포함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생각할 지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참교육 하면은 본래적 의미는 뭐 올바른 교육, 진짜 교육 뭐 이런 뜻일 텐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느낌은 잘못을 해놓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있는 사람에 대한 보복이나 응징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흐르는 분위기 중에는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권력이라든가 재력을 이용해서 잘 넘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으로 조금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더 공감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지금은 무소불위 같은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걸 행사하잖아요. 폭력도 행사하는 것 같고 기물파손도 하고 해킹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범법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과연 정당화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드라마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장치는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교권보호국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 놨다라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법률이 있으면은 그런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것인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법률에 있으면 허용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헌법에 관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헌법 제 37조 2항인 것 같은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제한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체포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유형력의 행사이고 신체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이고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률이 경찰한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권보호국 감독관한테 법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고 법률에 의해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물건을 파손한다라고 하면은 뭐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테고 해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텐데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놨다라고 하면은 헌법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법은 직접적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만든 것이고 한 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제도와 권력 등의 근거가 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이 뭔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유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하는데 그 국민투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987년이에요.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국민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 60대 이상이시니까 많은 국민들은 내가 이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80년에 헌법 개정이 있었고 그때는 5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그때 만들어졌고 또 그 전에는 1972년에 유신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었고 1969년에 그 삼선개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3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위한 헌법이었고 1963년인가에 헌법 개정이 있었고 87년 이전을 보면 헌법 개정이 그 10년보다 짧은 주기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헌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것 같은데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문명의 발전은 폭력성과 야만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랬던 것도 요즘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법률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개선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폭력의 감소 쪽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그게 사각지대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촉법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최근에 불거지는데, 학교 내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교사 쪽을 제재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인식이 좀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이제 그런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내용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에 의한 뭐 체벌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번하고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한 폭력이나 물건 파손 같은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저 때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투지폰 같은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뺏겼는데 그 선생님이 막 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 핸드폰이 박살이 나도 선생님한테 문제 삼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체벌이 있었다라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맞아가지고 눈이 멍이 들었던 친구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들이 자녀가 있고 학부모가 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교사에 대한 인식은 일정 부분 부정적인 게 깔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교사들이 보였던 폭력적이고 안 좋은 행태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요즘도 어느 정도는 뭐 그런 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교사들을 통제하고 옥죄고, 너네는 옛날에 그런 한 짓을 생각하면은 뭐 그런 대우를 받아도 돼, 뭐 그런 정서가 사회의 어느 부분에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정서 때문에 교권에 문제가 생겨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과거에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맥락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문제나 이런 교육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과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잘못된 유산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약간의 원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권력의 오남용에 관한 것인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굉장히 큰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교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금 과격한 행위들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고 진짜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권력과 권한이 특정 누군가들에게 집중이 될 경우에는 오남용될 위험은 언제나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총을 쥐어주면 총을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대의 제도의 발전은 그런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진화해 왔던 것 같아요. 권위주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면은 굉장히 권력이 집중된 기관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분산되고 또 견제장치들이 생기고, 그래서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고 그런 거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현저하게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점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답답함도 생긴 거죠. 잘못된 것을 척결을 하려고 해도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것들이 많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답답한 것들이 좀 쌓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약간 초법적인 느낌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통쾌하게 시원시원하게 뭐 일처리를 하게 하면 좋은데,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항상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는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있잖아요. 권력이나 권한은 오남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빠르고 속 시원한 해결보다는 조금 답답할지라도 권력을 통제하면서 사회가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공감대가 조금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와 법과 문화 등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기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권하고 추천을 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각자 처한 상황과 생각과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정말 와닿고 좋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와닿지 않고 무용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추천을 하고 권유하고 이러는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평온한 하루, 평온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